그리고 이제 캠프에 돌아온 선수들,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디 갔노?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일단 김원중 선수가 2차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2차 캠프도 안 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왔고 약간 얼굴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다시 언니로 돌아가고 있으면 다시 기르려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장마의 시절을 좋아했어가지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일단 인터뷰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저에게 맡겨주실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일단 교통사고 때문에 1차에 못 가고 2차에 왔는데 사고 이후에 상동에서 재활 훈련을 진행을 했고 이 정도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다친 사람은 손해지 않냐. 진짜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스톱이 돼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하늘이 한 달 쉬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짜증 내봐야 바뀌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움직이려고 했다. 정신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고 봤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자신이 채찍질했다. 그는 모두가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운동을 못하는 시기가 좀 더 길었으니까 이 시간을 좀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위에서 건넨 걱정의 조언들은 감사하게 듣고 제 자신을 조금 더 채찍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몸 상태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데 많이 회복이 돼서 기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캐치볼 거리를 늘려가고 있다. 아직 피칭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서 캠프 합류 이후 스케줄은 코치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순조롭게 잘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캐치볼 거리를 늘려가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캠프에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공은 아닌데 뭐 일단은 고참이 없어서 이 사단이 났으니까 김문중 선수가 뭐 모범적인 고참이니까 호출을 한 개념에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참 미안하네요.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캠프에서 전주는 김민성 다음이 김원중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아서 빨리 합류한 게 저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합류에 대해서는 미야자키를 가게 되면은 저에게 맡겨주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동료들에게 힘 좀 주라고 부르신 것이라 생각한다. 몸도 1군에서 잘 만들어 보라고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익숙한 1군으로 돌아온 느낌이고 또 1군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면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인방 사태에 대해서는 야구는 계속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분위기를 잘 수습해서 야구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수들과 얘기도 나누면서 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과 얘기를 하고 또 동생들을 잘 다독이고 형님들 모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움직이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누추한 팀에 이런 좋은 선수가 계속 어떻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 수습용 호출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팬들이 저에게 기대를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팀에서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미야자키 캠프에서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부산에 돌아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힘주어러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김원중 선수가 참 모범적이죠 진짜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또 투수조의 고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합류를 했다라는 얘기가 거의 뭐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맞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최준용 선수 인터뷰가 또 밑에 있었거든요. 어디 갔노? 김민성 선수 인터뷰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준용 선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같이 보고 최준용 선수 얼굴이 너무 이뻐졌는데요. 굉장히 피부가 되게 좋아졌네. 잘 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면은 일단 부상에 관해서는 웨이트를 하다가 복근 쪽에 힘을 주다가 뚝 소리가 났다. 2주 정도 검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살짝 무리가 된 것 같아서 쉬었다라고 그 부상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처럼 어깨나 팔꿈치 쪽 통증 없이 깨끗한 팔을 갖고 2차 스프링 캠프를 떠난다.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은 좋다니까 다행이고 그래도 차라리 시즌 전에 다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못 갈 정도로 심한 건 아니었는데 구단에서 배려를 잘해주셔서 상도에서 몸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제발 시즌 전에 다치는 게 나으니까 시즌 중에 좀 다치지 좀 말고 그리고 2022년부터 고질적으로 어깨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수술을 처음으로 시즌에 치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통증도 없고 퍼포먼스도 잘 나왔다면서 수술을 해서 좋아진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준비를 잘해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다. 올해는 기술적으로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는 한 해다라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또 힘을 쓰는 방향을 바꾸려고 했다. 원래 수직적으로 힘을 썼다. 근데 힘을 쓰는 방향을 사선으로 바꿨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피드도 잘 나오고 몸의 쓰임도 좋아졌다면서 팔도 더 괜찮아진 투구 펌인 것 같다. 공의 수직 무브먼트에도 변화가 없다. 제가 가진 힘의 100%를 써야지 100%의 힘이 나왔다면 이제는 80 정도만 써도 100이 나올 수 있는 폼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좀 메커니즘을 개선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임경환 코치님과 김혜성 코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 상동에서 훈련량이 많았는데 모두 케어를 잘해주셔가지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김혜성 코치가 하나에서 선수로 뛰었던 그 삼루수가 맞겠죠? 김혜성 코치가 우리 팀으로 와 있었군요. 전혀 어떤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처음 알게 됐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자. 영화감독 김혜성이 먼저 나오고, 아니네? 아, 동명이인이구나. 그 하나에 있었던 그 김혜성 선수는 하나의 전력 분석원으로 있고요. 이 기사에 나온 김혜성 코치는 79년생이 김혜성 코치입니다. 예. SK 하나 이글스 트레이닝 코치, SK 컨디셔닝 뭐 이렇게 계셨던 분이네요. 김혜성이란 이름이 야구계에도 두 명이 있었네요. 또 85년, 79년생이면 비슷한 또래인데, 아무튼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고 자, 또 차인방 사태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시즌 시작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캠프에 합류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게끔 제가 먼저 파이팅을 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우리는 또 분위기를 바꿔서 개막전에 잘 맞춰서 경기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캠프에 임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 팀에서 최준 선수 내 연차가 작지는 않으니까 계속 또 1군에 있었던 선수니까 좀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 역할도 뭐 같이 부여를 받고 또 합류를 하게 된 모양새죠. 예. 그리고 최준용 선수도 시즌 마운드에 오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포수를 세워놓고 공을 던지는 하프 피칭 단계에 왔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등을 거쳐야지 시즌을 나설 수 있다.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복귀를 얘기를 했고, 지난해 세부 수치들이 데뷔 이후에 가장 좋았다. 올해는 작년만큼 유지하고 더 좋아지고 싶다. 특히 WHP가 수치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거 말고 다른 성적들을 하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가이야구만큼은 꼭 나가고 싶다. 팀이 잘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가이야구에 꼭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수조의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왔으니까 좋은 것 같고, 저는 뭐 안 아픈 거는 사실 이제는 기대를 안 하고요. 그냥 2달만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한 2달 때 100%의 퍼포먼스만 내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합니다. 시즌을 안 아프기를 바라는 건 저는 이제 좀 욕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렸어요. 네, 워낙 계속 아프니까 이게 뭐 아프고 싶어서 잡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김민성 선수 인터뷰를 좀 보겠습니다. 최준용 피부 장난 아니네. 그쵸. 잘 잤나봐요. 네, 피부가 굉장히 좋고 되게 잘생겨졌어요. 자, 그렇고 김민성 선수가 또 베테랑으로서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사진 찍을 때조차도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김민성 선수가. 네. 시즌권 구매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풀컨디션 최준용은 커버에서 못 막죠. 근데 풀컨디션이 2달이 안 가서 좀 문제긴 한데, 저는 원기옥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민성 선수 인터뷰를 좀 살펴볼 텐데, 선배로서 놓친 부분들이다. 더 신경 썼어야 했다. 선배로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김민성 선수가 왜 죄송합니까 진짜. 네, 참 너무 고생이 많은 김민성 선수인데, 자, 일단은 그 인터뷰를 볼 건데, 자, 김민성도 베테랑으로서 책임을 통감했다. 고참으로서 선배로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다. 주장인 전준우 형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사실 늦은 시간의 일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면서도 선배로서 놓친 부분들이었다. 팬들께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서 선배로서 고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실 새벽 2시에 나가는 걸 뭐 어떻게 뭐 케어를 합니까? 근데 진심으로 화난 얼굴이죠, 이거는. 그 녀석들한테. 근데 진짜 20대 중반에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뭘 또 어떻게 하나, 진짜.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인터뷰를 보면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준우 형뿐만 아니라 저도 고참으로서 자주 미팅을 했다. 중고참 선수들이 아닌 고참 선수들부터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캠프를 잘 마치고 시즌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후배들에게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 저도 선배로서 놓친 부분을 더 챙기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힘줘야 얘기를 했고요. 데리고 잘 수는 없는 거니까. 군대 내무반처럼 20명이 한 방에 자야 되나? 이제는 환장하겠네요. 내무반을 만들어야 되나? 훈련장에다가. 자, 그렇고 또 김현 선수가 시작이 또 힘들었는데 작년에 너무 잘해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캠프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시즌 시작을 1군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김민호 선수가 결국 올해도 굉장히 거의 주전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떤 포지션에서든지 준비를 할 것이다.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분들이 시즌 구상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저도 거기에 맞게 적응을 잘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담도 있겠지만 제가 잘하면 저와 팀 모두 좋은 것이니까 기회를 삼아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포지션에서 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까지 야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저를 찾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야구를 하려면 김민성 선수는 내년 내후년까지 선수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28년 시즌까지는 본인은 선수 생활을 계속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네요. 김민성 선수 마킹을 주저하지 않고 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한다. 어느 위치에 관계없이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 보려고 한다. 라고 또 강조를 했고, 그렇죠. 김민성 선수 9월 끝내기 말로 포함하고 제가 둘 다 직관했는데 진짜 어떻게 저런 선배 밑에서 도박 4인방 후배가 나오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선배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진짜 아유 할 말이 없네요. 그렇고 먼처럼 야간 훈련까지 좋아했다.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래도 다른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한 게 많았는데 그 안에서 컨디션 유지를 신경 썼다. 루틴을 캠프 내내 똑같이 했다. 그게 분명히 도움됐고 어린 선수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힘들었지만은 함께 나가서 운동을 했던 것 같다라고 또 전했습니다. 김민성은 다시 한번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좋은 소식과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또 죄송하다. 선수단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왜 미안합니까? 형님이 왜 죄송합니까 진짜. 기아처럼 깡총 노지에 넣어놔야 돼. 저도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 진짜. 무인도에다가 그냥 내무반 지어놓고 이 팀은 군대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새벽 2시에도 나가는데 20명이 같은 방에서 자야지 딴짓을 안 하지 진짜로. 그렇고 이어서 이제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면은, 하지만 아직 시즌이 남았고 2차 캠프를 나가서 야구로 보여주기보다는 선수 개인 생활과 훈련 태도, 정신적인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팬분들에게 다시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과 팬분들 다시 시즌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수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침번도 세워야 인터뷰에 쌍욕 안 한 게 다행. 욕을 했는데 순화를 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표정을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무서운 표정이잖아요 지금. 그렇고 좀 더 뒤에 이게 끝이네. 아무튼 김민성 선수가 상당히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인터뷰에 임했는데, 네, 무섭네요. 김민성 선수가 굉장히 인상도 좋고 사람이 좋은 스타일인데 사실 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땐 필터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사에서 이 표정이 이쁘게 말했을 표정은 아니잖아요. 좀 거친 표현도 했을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니까 외국도 그냥 기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외국까지 보내줘서 연습을 시키려 하는데 이상한 짓이나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뭐 구단 차원에서는 진짜로 뭐 옛날 같았으면 진짜로 이제 빠따 돌릴 만한 상황인데 뭐 그럴 순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외출 금지령 개인 마크 투병 투원도 무의미. 외출 금지령도 옛날 얘기죠. 이거는 뭐 강민호 선수 옛날 얘기한 거고, 이거는 전형적인 좀 어그로 끄는 기사인 것 같고. 네, 그쵸. 구단에서 고생한다고 밥 먹으러 주 밀머니로 도박을 했으니까 기장은 유혹이 너무 많으니 무인도로 가야 할 것 같다. 전우조 운영. 근데 전우조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CCTV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우조를 운영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체계라도 만들어야. 그러니까 진짜 괘씸한 게 그거죠. 호텔 요리사들 데리고 가고 밥까지 먹이는데 그날 새벽에 그걸 나가고 그 짓을 했으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진짜 정말로 이런 신뢰를 뒤통수를 갈기는 그렇습니다. 전우조랑 같이 하면 끝이 없네요. 이번 사건으로 정신 차리자니까, 정신을 차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년 근신을 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최소 2년 근신 처분 4인 전원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방출보다 4년 근신 처분이 더 오히려 강한 처분이라고 봅니다. 방출은 좀 딴 데 주워갈 거거든요. 네, 연봉을 영원할 수는 없고 내년에 최저 연봉으로 깎아보고 근신 처리하면 좋겠는데 2년 정도 이곳에서 오버헤드 킥 훈련만 하면
그 연봉을 제가 봤을 땐 엄청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연봉이. 올해 연봉은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임탈은 이제 못 겁니다. 아무튼 저 녀석들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뭐 상응하는 처벌이 나오겠죠. 이제 나머지는 뭐 새로운 소식은 없는 상황이에요. 새로운 소식은 없고, 뭐 이제 WBC 대표팀이 계속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건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별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고, 그렇고 이제 올림픽 쪽으로 가보면 이제 올림픽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미스 스타트가 11시부터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 스타트가 남자 경기, 여자 경기가 이제 11시부터 이어가지고 경기를 한다고 하니까 올림픽을 보고 자면 될 것 같네요. 이 메스 스타트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예요, 알고 보면. 그렇고 여기 있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얘기 다 했으니까, 여기 임리현 선수가 있는데, 임리현 선수가 이제 20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4년 때 청소년 올림픽 때 출전한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인 대표팀이 나오는 거 보면 또 괜히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보기 좋고 그렇네요. 네, 정재원 선수도 평창 때는 완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또 연차가 차가지고 또 베테랑 출전을 하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막바지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계 정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봅슬레이를 아까 저녁 시간대 했었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국가대표 은퇴를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할 거 다 했고, 최민정 선수가 정말 멋있는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죠. 진짜 후배한테 그런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멋있는 정말 올림픽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고 타팀 팬인데 구단에서 몇 년 전에 비슷한 그날로 시행을 했던 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러게 말입니다.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을 은퇴한다고 한 거지 뭐 선수 은퇴를 한 건 아닙니다. 아마 다음 올림픽이 4년 후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고, 뭐 다른 대회든 세계 선수권이든 월드컵이든 이런 거는 계속 할 거예요. 뭐 선수 생활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뭐 아시안 게임까지 하고 은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다음 올림픽은 이제 못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거 최민정 선수가 나이가 아직 별로 안 많아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잘해서 그런데 이제 97년생일 겁니다. 최민정 선수가 98년생이네. 최민정 선수가 98년생밖에 안 됐어요. 다음 올림픽이면은 이제 나이가 33이 되니까 좀 힘들다는 거지.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는 올림픽에 6번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규격 외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민정 선수도 올림픽이 3번째다 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은 줄 아시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잘해서 그런 겁니다. 폰타나는 그냥 외계인이라고 봐야죠.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폰타나 선수는 88년생이에요. 그럴걸요? 90년생이네. 예, 폰타나 선수는 90년생입니다. 이제 90년생이면은 그 구승민 노진혁 선수하고 동갑이죠. 여기서 또 노진혁이 소환이 되네. 선예매보다 시즌권이 더 힘들겠죠? 근데 오히려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시즌권보다 선예매가 더 힘들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예매는 일단 돈이 5만 원밖에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즌 둘 다 해보신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가 더 힘들까요? 저는 시즌권보다 선예매가 훨씬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둘 다 해보신 분? 선예매는 쉽게 뚫어는 시즌건 힘들 것 같다? 시즌은 72경기 걸고 가는 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을지. 시즌건이 보통 더 힘들어요? 작년이면 시즌건이 더 쉬운데 선예매는 매년 힘들다고 봅니다. 선예매가 롯데가 제일 싸서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시즌권을 할 분들이 선예매를 일단 보험으로 사놓는 경우도 많고 해서 더 그런 것 같고, 그냥 시즌권은 아닌 말고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내가 올해 진짜 야구장을 못 해도 30번 이상 갈 거니까 하는 거니까. 선예매 당근에서 2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당근 좋은 취지로 만든 플랫폼인데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가서 볼 때도 그냥 시즌권보다 예매할 좌석 보러 오신 분들 많긴 하던데. 그쵸, 맞아요. 그냥 야구장 오랜만에 열어주니까 그냥 보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해서, 이거 시즌권은 가족 단위로 보신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 그분들이 이제 한목에 다 못 들어오면은 조금 또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제가 봐놓은 자리에 약간 한 가족분들 한 4분 정도 보고 계시길래, 그러니까 시즌권이 참 한 번 정하면 근처 앉는 분들 계속 보게 되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야구 보는 스타일 안 맞으면 그것도 약간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되게 조용히 보는 스타일인데 옆에는 약간 의무적인 응원을 계속 하시는 스타일이면 조금 안 맞는다는 거죠. 사시간에 음식들 가게도 다 바뀌는 중인가요? 다는 아니고 새로운 업체들이 계약 끝난 데는 나가고 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화들이 좀씩 생기는 것 같다 정도 인 것 같고, 저는 안에선 잘 안 사 먹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크게 상관없긴 해요. 야구장에서 뭐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저는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면은 이제 같이 먹는 거지 혼자 갔을 때는 거의 저는 뭐 잘 안 먹습니다. 그냥 간단한 진짜 끼니 배고픔 해결할 정도로만 먹거나 그렇게 하지. 진 안에서 사는 게 편의점 정도. 저도 그렇습니다. 뭐 물 같은 거나 아니면 맥주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라이더님 옆에서 응원 율동하고 있으면 뭔가 불편함. 그러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진짜 응원을 즐기러 가는 분들이 대다수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응원을 그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상황이 나오면 좋아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호 뭐 이런 개념이라 가지고 네 모든 선수의 응원가와 율동을 다 따라하시는 분들이 제 바로 옆에 있으면 약간 힘듭니다. 좀 텐션이 제가 좀 기빨려 가지고 예, 좀 저는 그런 편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성향이 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기가 빨린다라는 얘기예요. 응원 즐기시는 분들은 이제 1루 쪽 가시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루 내야 상단, 3루 쪽 중앙 상단, 3루 쪽 외야 이쪽 위주로 갑니다. 위주로 가는 것. 응원 안 하는 데로 가야죠. 제가 그게 안 맞으면은. 톰킴님, 저는 중앙 탁자에서 삼성 원정 팬과 같이 앉게 돼서 먹을 게 나눠 먹어서 얘기하면서 보긴 봤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탕탕빈 시절부터 본 사람들은 요즘 여기가 안 익숙하다. 1층 가면 진짜 전응가 다 해야죠. 그러니까 분위기 그냥 해라고 하잖아요. 일단 1루 쪽에 가면은 앉아 있으면 혼내. 예, 그런 분위기라서 롯데는 외야 중앙 상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라 맞아요. 그래서 그 중앙 상단도 3루랑 붙은 대로 가야지 의무 응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응원 존에 가면 거의 공격대는 서서 봐야 돼요. 나는 다리가 아프다. 저는 저게 더 싫어요. 나는 앉아서 야구 보고 싶은데 자꾸 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서 야구를 보려면. 옛날에는 스코어보드 아래에도 앉을 수 있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전광판 밑에 그냥 피서 개념으로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야구는 안 보고 그냥 응원조는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임. 그쵸, 다 서 계시니까. 맞아요. 경사가 낮아서 한 명 서면 다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맞고 전광판 뒤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던 건 맞고요. 저도 그거 봤고 다 일어서서 율동하고 있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면 뻘쭘한 게 문제가 아니고 뒷사람 엉덩이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일어나가고 율동하고 있는데 안 일어나면은 높이가 낮아가지고 정확히 앞에 사람 엉덩이만 보입니다. 아 일어나는데 내가 혼자 안 일어나면은 그게 문제죠. 사진 응원 빨리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3루 쪽에서 바라보는 1루 응원의 열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 이것이 접니다. 나는 저렇게 못 하겠어. 그냥 야, 이 우리 팬들 참 대단하다. 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동 사냥 돌리는 거 구경하는 기분인가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육성 응원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많이 옛날이죠. 예, 그건 진짜 옛날이고 원정 가서 응원하면 열기가 더 하고 포스트 시즌은 당연히 내내 응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율동이 너무 많이 늘었고 뭐 아무래도 이제 젊은 팬분들 특히 또 여성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응원 문화가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발전을 한 건 맞는 것 같고 여성 팬 그리고 좀 그런 2차 창작물들 율동으로 어떤 인스타 릴스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예전엔 너도 나도 응원단장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한 2006년 그때 그 바가지 뒤집어 쓴 스파이더맨도 있었고요. 그분이 꽤나 유명인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쯤 되셨겠다. 그때 30대 정도 셨으니까 뭐 잘 계시겠죠? 그 스파이더맨 복장을 벗고 어디선가 야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야구를 안 보진 않으실 것 같고 히어로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 계시겠죠. 잠실은 롯데이기엔 밖에서 팬들끼리 전야제도 합니다. 뒤풀이가 아니고 전야제를 해요? 뒤풀이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사직도 가끔 하기는 해요. 그치 원정 응원 간 것도 사실 역사가 되게 길진 않고 중국집에 달리다 하문식 냉면 깃발 들고 오던 아재도 있었는데 깃발 아재님이 진짜 한자를 저건 잘 모르겠네요. 대 뭐라고 쓰신 거죠?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한자가. 깃발 아재는 개인적으로 인자강이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체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전경기를 몇 년째 그렇게 하시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 무거운 거 양손으로 3-4시간을 흔드시는데 전경기를 다 가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틀 연속도 힘든데 3일 연속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틀도 힘들어가지고 시즌 1 끊어도 약간 퐁당퐁당 갈 것 같거든요. 뭐 화요일 갔다가 수요일 쉬고 목요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그렇게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시겠죠.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야구장 가보면은. 어떻게 저런 스케줄을 소화하시나는 분들도 많고 중소기업 사장님 아니면 건물주신 듯 횟집은 이제 옛날에 하동갈매기 선생님이 횟집을 하셨고 그건 이제 가게도 소개가 어디 됐었었죠. 그래서 횟집은 이제 시즌이 있으니까 겨울 시즌에 장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거 벌어갖고 이제 야구 시즌에 야구장을 뛰신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었습니다. 집구석이 자주 시끄러우신 건 맞음. 집구석이 조용한 날보다는 시끄러우신 날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팀을 보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한 2주 동안은 집구석이 굉장히 많이 시끄러우셨겠네요. 1호 2육에 홈 전경기 갔었는데 직장인은 할 예정이 아니다. 할 예정 아닌 게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도 퐁당퐁당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특히 지금은 거의 6연전 위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목, 뭐 토. 그러니까 반 정도만 가도 되게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화목토를 가거나 아니면 뭐 화금토 뭐 이렇게 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니까 전경기는 누구라도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전경기 백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야구장이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냥 그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20경기도 힘듦. 10경기도 쉽지 않다. 제가 작년에 21경기를 갔거든요. 진짜 열심히 간 것 같은데. 저는 시즌권을 하면 30경기를 목적으로 세웠는데 대학생 때 방학 때 6연전 가봤는데 진짜 힘듭니다. 힘들죠. 의자가 막 편한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람이 진이 빠지죠. 그래서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많이 보려면. 월요일 비우 9경기. 맞아. 홈 9연전 이런 거 걸릴 리도 가끔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보려고 하면 힘들죠. 아니면 이제 몸은 야구장에 가 있는데 이제 거의 반 자고 있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요즘엔 티켓팅이 힘들어서 한 경기도 힘듭니다. 아니 점점 왜 나약해지십니까 다들? 아까는 뭐 30경기 얘기하다가 20경기도 힘들다, 10경기도 힘들다, 한 경기도 힘들다까지 내려왔어. 자, 아무튼 시즌 거는 제가 일단 월요일에 도전을 해보고 제가 원하는 자리를 얻는다면은 네 시즌권을 일단 시즌권 획득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면 포이트루님 작년에 55경기 직관 아 대단하십니다. 55경기면은 대단하십니다. 세이버 방님 4경기 늙어서 응원도 못함 흠냐님 강원도에서 7일 부산 있었는데 일단 주차부터 빡세서 일찍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서 기량갈 싸움이 있어 더 빡센 듯요. 그 차는 숙소에 대시고 대중교통으로 오신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옆에 주차되면은 나오고 들어가는데 거의 2시간 한 일에 걸리니까 옛날에는 야구부 공짜표 뿌리는 데도 많아서 그냥 그거 받고 가서 한국 프로야구 암흑기였죠. 랜더스전 4경기 1승 3패 또 뽑기운이 안 좋으셨네. 일단 타 팀보다 원정도 힘들더라고요. 모르고 대전구장 취소표 잡았다가 원정 팬들이 그 유명하신 분들 사이에 낑겨서 있었음. 옛날에는 공짜표도 나눠줬고 그러니까 야구가 그냥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재작년부터 그냥 문화생활이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작년 전경기 직관 패배했습니다. 작년 직관 전경기 패배했습니다. 뭐 그게 오늘 밤 집에 안 갈래님 때문은 아닌데 뭐 운이 없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 해도 5할은 비슷하게 맞추거든요. 5할은 맞추는데 진짜 그거는 억까죠 억까. 진짜 운이 없으신 거고. 근데 또 올해는 또 전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평균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관 승리라는 게. 연패하실 때 가셨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12연패 중에 8연패 보고 혹시나 해서 원정까지 갔는데 12연패할 때는 그냥 지는 걸 알고 갔어가지고 데미지는 덜 받긴 했는데 진짜 표구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야구 관람 인구가 많이 늘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진짜 경기장을 다 돔으로 바꾸고 좌석도 늘리고 해야 할 시점이 온 건가 싶기도 하다. 근데 이게 또 야구 붐이 또 언제 꺼질지를 모르니까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게 또 쉽지 않죠. 지자체나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장이 커지면 일단 기본 관리 비용이 올라가니까 한 4만석 지어놨는데 10,000명만 들어오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그렇죠. 안표 문제가 일단 크고 안표를 진짜 척결을 해야 되는데 10,000원이라고 가보면 맨날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강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기겠지. 그 거의 도박 마인드죠. 진짜 롯데 야구는 도박입니다. 오늘은 이기겠지라는 그 정말 무서운 평생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25,000석 그쵸 25,000석은 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러 안 가는데 예매하는 사람들 잡아야 할 듯. 근데 맞네.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를 세게 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해결 방법이 있긴 하겠으나 뭐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봅니다. 뭐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2004년에는 제가 그 초등학생 6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너무 옛날로 가면 제가 좀 힘들고 저는 2005년 정도부터는 또렷하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2004년 정도부터 야구를 좀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잘 모릅니다. 매크로 단속 좀 제발. 그러게요. 도배맨 사라지긴 했네요. 그게 효과가 있었나 보다. 약간의 이게 뭐 해결책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건 일단은 탈출을 했습니다. 도배맨 구독하기 싫어서. 예전엔 싸움 직관도 많이 했는데 그냥 사직구장은 종합 예술의 전당이었다. 야구를 못하니까 공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7회쯤 되면 익숙하게 그라운드로 날아가는 김밥과 닭다리들. 종갈 선수 근데 1할은 아니었습니다. 종갈 선수 2할 오픈 안 쳤나? 예. 5강 예측 이런 거 안 하시나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죠. 시즌 예상 아무 의미가 없죠. 뭐 굳이 말하라면 7등 7등이라고 하면 확률은 가장 높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팬 유튜브인데 7등 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래도 팬이라고 방송을 하는데 7등 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뭐 다들 사실 뭐 객관적인 위치를 다 아시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굳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놈들도 빠져버려서 키움과 좋은 승부를 가능하게 돼버렸다. 롯데 유튜브까지 안 하고 있을 리는 있나요? 근데 뭐가 됐든 일단 그 내용 관련된 댓글만 자꾸 달릴 거니까 또 댓글을 막으면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구단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처분 자체가 안 내려왔고 하니까 그냥 팀 전체가 지금 좀 근신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키움하고 그거는 진짜 치욕인데? 히어로즈는 지금 라인업 보면은 그냥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들 거의 어린 선수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 연봉 규모로만 봐도 차이가 거의 뭐 3배 가까이 날 건데 그냥 연봉 규모로 봐서 보면은 진짜 비교를 하는 게 참 창피한 게 맞습니다. 그 키움 이제 히어로즈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장이 임지열 선수입니다. 더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있을까? 주장할 사람이 없어서 임지열 선수가 지장입니다. 임지열 선수의 작년 성적은 이렇습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95년생이니까 맞긴 한데 임지열 선수가 작년이 제일 잘한 해거든요. 그 전에는 딱히 뭐 경기도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임지열 선수가 팀의 주축 선수일 수밖에 없는 팀인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오른쪽에 많이 찾는 선수 고승민다. 자랑스러운 그놈들 4인방이 많이 찾는 야구 선수 1위부터 4위를 차지했습니다. 4명이서 사진 같이 찍지 말래. 여기서 머그샷을 같이 찍었네요. 이놈들 4명 사진 금지가 여기서도 발동이 돼버렸습니다.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 진짜 어이없어서 터지네 진짜. 롯데 자 이연츠인 것도 읽어봤네요. 롯데 자이언츠도 아니고 롯데 자 이연츠.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네요. 자티비는 업체도 바뀌고 열심히 사실 진짜 힘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업체도 바꾸고 이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뭐 일은 했는데 지금 업로드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WBC 안 나간 게 대표팀한테 다행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네 따지고 보니까 11 홈런이면 롯데 왔으면 홈런 5위 안에 들겠네요. 맞네요. 5위 안이 아니고 작년 홈런 1위가 레이에스 선수 아닌가요? 홈런 2위인데? 임지열 11 홈런 12 홈런 아닙니까? 그 임지열 선수가 롯데 왔으면 팀 내 홈런 2위가 됩니다. 임지열을 트레이드로 영입하자. 보야수 레이에스 13 홈런이네. 근데 12 홈런 친 사람 없죠? 고척돔은 홈런 때리기 어렵지 않나요? 고척돔은 홈런이 쉽지 않죠. 임지열 선수가 롯데전에 굉장히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활약을 몇 경기를 봤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시즌에 임지열 선수가. 레이에스 말고 두 자릿수 없죠 작년에는. 다 9홈런 드릴 것 말고는. 롯데 천적에 대해서 성적을 올린다. 롯데 천적은 제거가 되는데 천적들이 다 롯데 오면 성적이 반토막이 다 나더라고요. 두 자릿수가 없죠. 인간 9홈런. 홈런 순위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작년 홈런 순위가. 이거 말고는 다 이제 홈런이 마땅히 없습니다. 말고는 뭐 진짜 없을 거예요. 홈런을 많이 때린 사람 자체가 없지만 아까 파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없네. 한동희 20 홈런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네요. 홈런이 안 나온 거에 비하면은 타격 생산력은 좋았던 게 맞는 것 같고 윤동희 선수가 9홈런인가? 윤동희 9홈런. 네, 윤동희 9홈런. 네,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7홈런도 없는 것 같아요 팀에. 아무튼 이래서 레이지스 선수를 방망이로 우리가 깔 수가 없다. 팀 타선이 이 모양인데 수비 때문에 안 되면 안 되지 방망이 때문에 안 된다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레이지스 선수는 정말 5대5 스프레이 히터라서
그러니까 시프트가 안 먹히는 선수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뭐 그 레이스 선수 얘기는 되게 길게 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걱정할 뿐입니다. 홈런이 중요한데 그걸 누가 해 줄지. 수비도 가끔은 못 봐줄 가끔은 못 봐주긴 했겠는데 그래도 뭐 맨날 맨날 못 볼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 보니 올해는 더 안 좋아지면 안 되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면으로 오는 공은 잘 처리합니다. 우리 팀은 어째 다 정면으로 오는 공만 다 잘 처리를 할까? 야,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한동희 정면 타구는 잘 처리해. 전민재 정면 타구는 잘 처리해. 햄스트링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뛰는 게 안 되니까 뭐 많은 게 어려운 거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면 타구라도 잘 처리하는 게 이게 정면 타구 먼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가 된 느낌. 수비 훈련을 애초에 정면 타구를 줬나 싶을 정도. 나중에 배트라도 들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점점 사람들의 눈이 너무 착해져가지고 우리는 바라는 게 없다. 이런 모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시간이 넘어가서 저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도 사정이 다 됐고 일단은 월요일에 시즌권 소식을 들고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롯데가 구단 유지해 주는 게 어딥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열어주는 게 어딥니까? 뭐 솔직히 야구장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구를 하는 것보다. 자, 아무튼 다들 개막이 다가오니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니라 정신병으로 가고 있다. 해탈한 거죠 이제. 아이보킴 66 거액 2만 원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내일 커피 한잔 하셔요. 커피에다가 점심도 먹을 수 있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액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시즌권 겟해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싶습니다. 저도 시즌권을 들고 뭐 근처에 혹시 앉으신 분 계시면 또 현장 야구장에서 또 뭐 자주 뵙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자,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토요일 밤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온 투지 에임 하이 롯데 자이언츠.